제가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을 때 몸도 잘 안 씻습니다. 샤워도 잘 안 합니다. 머리도 잘 안 감습니다. 그냥 퇴근하면 침대에 와서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 상태가 이렇게 되거든요. 100% 이 방이 완전히 어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지저분한 방에서 일어나는 것과 쾌적한 방에서 쾌적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말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내가 오늘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비전일지입니다. 제가 전기공사 기사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슬럼프가 좀 세게 왔었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고 게임하고 PC방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만 스터디 카페로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뭔가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슬럼프를 제 방법으로 잘 극복을 해내고 남은 시간 동안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아직 시험 결과가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유튜브에서 다산내주 영상으로 가채점을 해본 결과 한 70점 정도로 합격 점수를 받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심했던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슬럼프를 이겨내는 법을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공부를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퇴근하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리고 그냥 누워서 쉬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다음날에 내가 과연 공부를 하고 싶을까?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오늘도 또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슬럼프를 이겨내는 방법은 그 원인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밥을 잘 못 먹는데 이게 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치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식욕이 떨어져서 밥맛이 없는 건지, 그 원인에 따라 내가 밥을 잘 못 먹는 이유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충치 치료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슬럼프가 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요. 그 원인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나답게, 그리고 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면 슬럼프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나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력이 높은 사람들은 슬럼프를 잘 이겨내고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경향이 있고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가장 최악인 그 자기 연민까지 오면서 이것들을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공부하면서 저에게 슬럼프가 온 이유,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나답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온 이유를 3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저의 체력을 다 썼다. 두 번째, 이게 나와 상관이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안 됐다. 세 번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인 시기여서 속이 쓰려서 밥을 잘 못 먹었다. 저는 그렇게 3가지 원인을 정했고 그거에 맞는 나다운 해결법을 한 번씩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을 때 제가 했던 방법은 방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데 방 청소를 했다. 이게 매칭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체력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을 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체력이 없을 때 왜 청소를 하냐면요, 저의 경우는 몸이 지쳐있으면 100% 이 방이 완전히 어지러집니다. 청소도 안 하고요, 몸도 잘 안 씻습니다. 샤워도 잘 안 합니다. 머리도 잘 안 감습니다. 그냥 퇴근하면 침대에 와서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 상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력이 너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 그런 날에는 퇴근하고 나서 아예 하루를 빼서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적당량 먹고요,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샤워를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자버립니다. 정리를 하면 평소 내가 먹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적당량 먹고, 그리고 방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잠을 많이 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에 지저분한 방에서 일어나는 것과 쾌적한 방에서 쾌적한 몸으로 일어나는 것은 정말 그 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게다가 잠도 충분히 잤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오늘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추천해보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됐을 때 제가 하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동기부여와 자기계발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 공개 선언으로 나 공부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냈을 때 나에게 엄청난 보상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슬럼프 상태에서 읽는 책과 보통 평소에 읽는 책은 다릅니다. 읽는 방법도 다릅니다. 머리도 만지고요. 비비크림도 바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상태로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꽤 있는 카페에 가서 사람들이 잘 보일 만한 장소에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읽던 책은 절대 안 읽고요. 반드시 처음 보는 자기계발서의 제일 앞부분을 한 20-30분 읽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담은 모든 집중된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보통 자기계발서의 제일 앞부분, 한 20-30분 읽는 그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진짜 20-30분 정도만 그 앞부분을 읽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충전이 됩니다. 정말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카페에서 그냥 공부를 바로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바로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선언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옛날에는 자주 이용을 했고요. 지금은 유튜브나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챌린지 방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쓸 때 그냥 나 공부한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요. 아주 그럴듯한 글도 함께 포장해서 올리는 겁니다. 원래 인스타그램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만 저는 돈이나 뭐 좋은 장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것을 한다. 이런 자기 셀프 브랜딩 같은 느낌의 글을 올리는 겁니다. 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가면 그런 글들이 아주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전기기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기공사 기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전기공사 기사를 공부하는 하루. 이렇게 아주 동네방네 제가 유튜브에서 소문을 내고 저의 챌린지 방에서 아침에 새벽 카페 공부하러 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공부한다 동네방네 소문을 냈고요. 회사에서도 저 전기공사 기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아, 너 공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주 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설정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시험이 끝나면 호캉스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호캉스를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목표를 이뤘을 때 설정한 몇 가지 보상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저는 기술사를 따면 제가 평소 사고 싶었던 자동차를 살 겁니다. 너무 비싼 차는 말고요. 제 연봉에서 한 40% 정도 되는 가격대에서 정비소와 주유소를 최대한 안 갈 수 있는 내구성과 연비를 갖춘 한 6-7만 정도 탄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사는 것을 저의 보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사기 전까지 뚜벅이 생활을 할 거고요. 기술사를 그래서 반드시 딸 겁니다. 마지막으로 밥이 잘 안 넘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진짜로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막 속이 쓰리고 그래가지고 밥이 정말로 안 넘어갑니다. 이게 회사 일도 그랬고 공부도 제 생각만큼 잘 안 됐던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날에 그냥 굶어버리면 오히려 더 공부도 안 되고 나중에 배도 고파지기도 하고 컨디션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밥을 먹는 시간대는 절대로 비껴가진 않고요. 죽을 조금 먹던지 포케를 먹으러 갑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든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공부를 못하겠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 오늘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시험날까지 쭉 간다는 겁니다. 제 유튜브 거의 첫 영상에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결국 시험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주하려면 그거에 따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간절함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드디어 2023년 4회차까지 모두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저 역시 지난 8월부터 전기기사 필기부터 전기공사 기사 필기, 실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당분간 공부 안 할 겁니다. 저도 이렇게 4회차 실기시험까지 끝을 내니까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내년 1회차 전기기사부터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준비하는 영상도 계속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각 필기 과목별로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전기공사기사 실기시험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실제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정말 현실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회차 챌린지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년 1회차 기사시험을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같이 공부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솔 아카데미에서 이번에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런 자격증 학원과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과 그런 접촉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자격증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챌린지 참여 방법은 제가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회차 실기시험까지 보셨던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들을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전일지였습니다.